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우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오늘 제목을 내 마음의 들꽃 산책으로 정했어요. 그 부제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긴장도 푸시고 이게 청명한 가을날 들꽃 풀나무를 만나는 산책 하나 한다는 기분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숲과 정원을 통한 세상 읽기. 여러분은 식물 좋아하세요? 꽃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설마?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숲과 정원, 식물, 그새 피어나는 풀, 뭐 나무들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미래로 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파릇파릇한 요 시기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요 세상을 좀 소개하면 제 바람은 이제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제 초록이라는 색깔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평생 초록인 삶을 살아도 좋고 아니면 어떤 색깔로 세상을 살고 계실 생각이신지 머리가 복잡하시고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뭐 부족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여러분 삶에 요 시간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초록이 좀 깃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산책을 한번 떠나보실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식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심각하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되려다 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일단 저 소개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선배로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숲과 정원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세상의 숲과 정원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소개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제 평생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대단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저 친구 식물들을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목원 혹시 국립세종수목원 와보셨어요? 와보신 분? 요즘에 거기 와보셨어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나름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사계절 온실이나 야간 조명이 워낙 좋아서 여러분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나름 핫플이에요. 꼭 한번 오셔보시면 좋겠어요. 딱 아주 멀지 않고 저는 평생 어디서 일했냐면 아까 소개 잠깐 받았지만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이라고 광릉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국립수목원이고 거기서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평생 식물 연구하다 원장으로 한참 지내다가 이제 세종시 한복판에 국립세종수목원이 생겼어요. 국회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수목원이 생겨서 거기 초대 원장으로 지금 있고 굉장히 국립세종수목원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수목원 그러면 야외에 좋은 정원에 뭐 이렇게 야외에 숲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세종시라는 행정도시는 흔히들 말하기를 이렇게 도너츠형 도시라 그래요. 보통은 우리나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보통은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가운데에 건물 막 짓고 자연 뭐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하는데 세종시의 경우에는 미래형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계획도시. 도너츠의 가운데에 자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립세종수목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연시설들이 가운데 있고 도너츠처럼 가장자리에 삥 둘러서 이제 도시들 아파트들도 있고 국가 행정도시니까 정부청사도 있고 쭉 둘러져. 그만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뭐라고 하나 자연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삶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이다 보니까
전통 정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원 여러분 쭉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좀 이따가 이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일하던 국립수목원이 있고 국립세종수목원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국립수목원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정원문화 실용화센터, 한국정원문화원 전국적인 1년에 저희 기관에서 한 기관에 뽑는 여러분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입사원 엄청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식물원이니까 수목원이니까 나는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만 갈까 싶지 그렇지 않아요. 전공이 이제 자연과 관련된 분야들은 뭐 30% 40% 왜냐하면 국제협력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안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공 분야의 직원들이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진로를 어떤 방식에서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나는 자연과 연관된 일이 좋아. 하지만 내 전공은 이런 거야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문을 꼭 들여다보실 만한 공공기관이에요. 광명에 있는 국립수목원은 공무원인데 공공기관이고 매우 확장적인 거여서 여러분 오늘 기회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도시명 국립수목원 같은 국립세종수목원도 있지만 여기는 봉화 국립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하다 왔는데 이 시설은 뭐냐면 시드 볼트라고 노아의 방주 같은 전 세계 지금 기후변화 뭐 굉장히 전 세계 생명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전 세계 야생종자를 저장하는 뭐 노아의 방주가 딱 맞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생물자원을 보존한 이 밑에 땅 속에 50m를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저장고가 있어서 세계 유일한 야생종자 저장고고 국가시설이고 뭐 이런 여러 백두대간을 보존하고 굉장히 호랑이도 존재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수목원 안에서 이루어져서 오늘 계기로 여러분의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너무 조용하시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어쨌든 수목원과 공원이 다른 점은 뭘까요? 그러면 수목원과 공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갔다 와 보신 분 어떻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공원과? 훌륭하신 포인트였습니다. 식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공원이 세상에 많은데 왜 수목원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짓고 있을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아름답게 식물을 만들고 조성하고 정말 전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런 무슨 수목원에 있는 식물들은 이력 관리가 됩니다. 패스포드 데이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서 심어진 족보 관리가 다 돼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자연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잖아요. 근데 엊그제처럼 전쟁도 일어나고 폭염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개발하고 그래서 자연은 계속 훼손되면서 그 자연이 상실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니까 말이 이게 막 더듬거려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여러분이 좀 극복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생지에 위협받는 생물 자원들을 안전하게 도피해서 자생지에 보존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수목원과 정원의 보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수집해서 보존하는데 근데 자연이 너무 빨리 훼손되니까 이미 자연에서 사라진 식물들을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는 제도의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서 전 세계에 지금 자연을 보존하는 모든 프로그램 핵심은 세계 식물 보존 전략, 생물 다양성 협약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식물원, 수목원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있는데 식물 자원들이 저렇게 많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식물을 보존하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약용이든 식용이든 뭐 의약품이든 또는 정원의 소재든 모두 다 이제 그 식물원에서 그 소스가 이러니까 한 예를 들면
미국의 암센터는 어디랑 일하냐 하면 미국의 뉴욕 보테니컬 가든 뉴욕 식물원이랑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하나 발견하면 정말 몇 대를 먹고 살면 큰 돈을 벌 거잖아요. 항암제는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의 신약들이 만들어진 소스는 80% 이상이 식물 자원이죠. 정확히 동정돼서 이런 식물들은 저희 국립수목원이 있을 때 제약회사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모든 소스가 식물원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미국 올해구나. 올해 영국에서 첼시 플라워 쇼라는 대단한 이제 정원 쇼가 있었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세기가 떠요. 영국에 있는 첼시 플라워 쇼의 입장료만 해도 몇십만 원인데 그걸 보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몇백 명씩 구경하러 가니까 전세기가 뜰 정도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식물과 관련된 정원에 관련된 것은 미래가 되고 트렌드가 되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쭉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집중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목원 식물원은 그런 정원 문화의 소스가 되기도 하고 가드닝 기술이 되기도 하고 최근의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냥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게 복합적으로 예술 문화의 복합 장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만 들여다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겠다.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의 열대 온실이에요. 와 보신 거죠? 저기 걸어 보신 거죠? 예. 근데 그냥 일반 관람객들이 오면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그래요. 아마 TV에서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냥 보시면은 아름답고 좋은 전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가끔 이제 막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안에는 저런 다윈난도 있어요. 다윈난이 꽃의 꽃 부리가 꿀주머니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생각할 때 저 부리와 이 곤충이 공진화하는 것들을 착안해서 생겨나는 이런 종도 있고 전 세계 멸종 위기종들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왔다는 것들이 다 관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정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복원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수목원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은 이제 정원이라는 것들이 전국의 지자체마다 지금 정원 열풍이 붑니다. 지방 도시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고 인구가 다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데 순천만 국가정원 가보셨어요? 정원 박람회? 한번 가보세요. 이게 데이트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순천이란 곳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10년 전에 하면서 시민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하고 인구가 늘어들고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정원도시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세종수목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떻게 하면 정원 문화를 할까 굉장히 팬시한 이런 곳에서 사진을 많이 우리 곁에 크리스마스 전시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여기 젊은 분들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 전시는 주제가 뭐였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전시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시 하나보다 하더니 어느 날부터 어린아이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저 이상한 나라 앨리스 하얀 에이프론에 하늘색 원피스 입히고 나와서 사진을 찍더니 어느 때부턴가 전국에서 정말 사진 많이 찍는 인플루언서들이 트렁크 들고 나타나서 이 옷 갈아입고 사진 찍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꾸며놓은 작은 문화로 이제 문화들이 바뀌어지고 제가 좋아했던 전시 중에 하나는 재즈도 정원 전시의 주제가 재즈예요. 여러분 재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전시회 이름이 가을 기분이 재즈다. 그래서 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원을 꾸미고 저희 축제 마당에서는 재즈 공연이 있고 외국에 가보면 여러분 에딘버러 재즈 페스티벌 같은 데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넓은 데서 그 재즈를 즐기잖아요. 그게 정말 부러운 문화였는데 그게 남는 문화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조금만 여러분들의 감각에 맞게 펼쳐놓으면 정말 새로운 문화들이 옮겨지고 있고, 지금 세종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작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우리 보통 정원, 식물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의 전유물 같지만 이 세계는 지금 젊은 분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전시들이, 뭐 전시가 물속이 되기도 하고 우주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피터 레빗의 비밀 정원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서 베고니아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 중에 이 베고니아라는 식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로 다 MZ 세대들의 문화인데, 베고니아라는 식물은 요게 다 다른 베고니아라고 하는 식물인데 잎 모양이 다 달라요. 식물 그러면 꽃을 보러 키우는 것 같지만 잎이 다 다른 저 모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젊은 분들이 컬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려식물로서 내 곁에 식물을 키우는 문화가 굉장히 큰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저거를 보는데 저희 수목원 직원 중에 뭐 TV에도 저희 수목원 촬영하러 왔다가 그 친구, 저희 신입사원인데 그 친구를 주목해서 이제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 정원 관리하는 저희 직원인데 집에서 저걸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러지 말고 공간 내줄 테니까 집에서도 일하고 회사에도 일하니까 피곤하지 않냐?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내줬는데 그 친구가 요 베고니아를 모으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인터넷상에서 그 덕후들, 저 베고니아라는 식물만을 모으는 덕후들과 쭉 연결을 해서 순식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모아진 그 각각의 덕후들이 전 세계에서 수집했었던 저 베고니아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국제적인 컬렉션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좀 복합적인 문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수목원 식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목원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셨어요? 안 바뀌신 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강연을 자주 하는데, 자주는 하지만 가끔 하는데, 이게 보통은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강연을 하기는 한데, 여러분 끝날 때쯤 되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평생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자연과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출근이란다. 학교에 등교하시면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요 풍경은 무슨 계절일까요? 봄이죠. 그죠? 새싹이 막 실록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피천득 선생님은 여러분 딱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이 봄이 막 실록이 일어나는 계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렇게 오는 4월에 이런 숲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의 교정에 너무너무 이 좋은 주변의 실록을 멈추고 서서 봄이구나, 실록이 생겨났구나, 연두빛이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자연이 좋은 거는 아시잖아요. 자연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아직 내 삶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 요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우거집니다. 이때쯤 되면 어떤 때냐면 정말 열심히 광합성하면서 막 열심히 숲이 우거지면서 일하는 때예요. 그리고 근데 너무나 덥다고 생각되지만 저렇게 짱짱한 햇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곧 가을이 이제 벌써 가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가을 색깔인데, 색깔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두빛, 봄에서 가을, 여름, 가을, 그 사이만 해도 정말 저렇게 다양한 색깔로 발현하는 가을, 변화무쌍하죠.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긴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는 그 색깔만 받아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중한 생명들, 그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연을 잘 들어만 봐도 그냥 정말 무궁한 세상이 담겨 있고 정말 작은 우주, 녹색 우주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삶에 들여다보지 않은 거죠. 아마 가을이 가면 겨울도 올 거예요. 근데 겨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둡고 춥고 딱딱한 계절인데, 생각해 보면 그
동토의 땅, 추운 겨울의 땅을 뚫고 들어오는 거는 가장 열이디 연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새싹들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연이라는 것들이 희망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하건대 저는 이제 평생 식물을 공부했고 저는 사실 고향이 서울 토백이에요. 근데 제 삶에 식물을 들여옴으로써 평생 나무와 풀들을 공부해왔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천하지만 자연이라는 그 광대한 세상에 알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지식의 존재는 너무나 미천하지만 정말 이것을 삶에 들여놨다는 그것에 대한 애정만큼은 정말 맹목적이리만치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요거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삶에 자연이 닮고 친구가 되고, 그거는 제가 장담하거나 여러분의 선배로서 분명히 그것은 초록빛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목의 안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물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 뭘 떠올리셨어요? 그 때론 큰 세계, 때론 아주 세계.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리산 꼭대기에 노고단이란 곳이, 노고단에 올라가면은 이제 여름에 가보면 원추리라는 식물이 쫙 안개가 폈졌다 흘렀다, 그 안에서 이제 원추리가 드러나죠. 원추리라는 거는 여러분 그 한자 이름이 망우초예요. 근심을 잊을 만큼 아름답다. 영어로는 데이릴리, 백합, 하루에 피었다 지고 또 피었다 지는, 하루에 피고 지는 백합. 근데 이 원추리를 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원추리 근심을 잊어하노라면 옆에 기린초 무리가 있고, 고개를 들어보면은 지리산의 산자락이 이어지고, 저 산자락은 고개를 들고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어디로 이어지냐면 백두대간으로 이어지고, 그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그 산줄거리는 더 큰 시야를 넓혀보면 세 개의 지붕, 뭐 텐산이나 이런 큰 세 개의 지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그 텐산이라는 곳인데, 텐산이 어디냐면 그 중앙아시아 스탄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을 쭉 연결하는 가장 큰 줄거리, 하늘천자 큰 산자 써서 천산이고 한자로 발음은 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이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피어난 이 식물은 뭘까요? 저 식물 뭐 같으세요? 뭐 닮았어요?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는데, 저게 뭐냐면 야생 튤립의 고장이에요. 고향. 여러분이 봄이면 지천으로 보고 있는 그 수많은 튤립의 수많은 품종들의 원래 야생의 고향이 바로 저 텐산이죠. 저는 식물학자라 그랬잖아요. 평생 식물학자에서 버킷리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저 천산에 가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튤립의 원래 야생의, 지금 우리가 보는 튤립은 야생에서 개량된 거거든요. 그 모든 튤립의 고향.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사과도 다 뭐 무슨 품종별로 개량된 건데 그 사과가 태초에 있었던 야생의 장소, 고향, 텐산. 우리가 먹는 파, 마늘의 원래 고향, 텐산. 그 중요한 식물들의 원래 고향이 저곳이라서 저기를 정말 꼭 가보고 싶었고, 저기는 저는 가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리산 노고단의 원추리를 시작을 해서 시선을 막 돌리면서 정말 지구의 지붕 같은 텐산까지 왔다가 다시 저 튤립으로 이어지죠. 이 튤립 산에 있는 야생거, 그 튤립은 정말 네덜란드의 불을 만든 게 저 야생에 있었던 튤립 한 송이에 집중했었던 거고, 여러분 저기는 저 국립 세종수목원 봄 풍경 중에 하나에서 봄이면 저런 꽃축제가 일어나고 있고,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학과 출신들은 그 17세기 이럴 때 그 튤립 투기 파동이 일어나서 뭐 재산을 탕진하고 엄청난 저런 스토리, 경제학 스토리가 있고, 이런 일들을 스토리로 다시 영화가 만들어지고, 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개봉했던 영화가 만들어지고, 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식물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건지.
그 풍성한 세상들이 분명히 지금 세상을 꽉 채워주고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미래에는 어떤 일들을 관여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얘는 뭘까요? 얘는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은 국화과 식물인데 국화과는 굉장히 진화된 식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하면 꽃은 왜 아름다울까요? 꽃은 왜 아름다울까요? 사람 이쁘라 좋으라고가 아니라 꽃가루 결실을 해야 되는데 씨앗을 맺어야 되는데 그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꿀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꽃 한 송이 만들어서 씨앗 하나 맺히고 그러면 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꽃들을 모읍니다. 근데 이 국화과 식물은 왜 진화된 꽃이라 그러냐면 협업과 분업을 해요. 여기 있는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개별의 꽃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아져서 곤충이 하나 오면 한 자리에서 수십 개의 꽃이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분업도 합니다. 이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화려한 역할로 꽃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하고 얘네들을 보고 찾아온 곤충들의 꽃가루 바지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보았던 꽃 한 송이에도 다른 종들과의 협업이 있고 자기들끼리의 분업이 있고 정말 또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저기 있는 저 세상들은 여기 있는 꽃가루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100배, 1000배, 10,000배 가면 갈수록 끝없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자연이란 세상은 정말 마크로하게 가면 갈수록 마이크로하게 가면 갈수록 끝없는 세상인 거죠. 그 무궁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다 놓치고 그냥 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직은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나. 때론 긴 시간, 때론 아주 짧은 시간.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뭘까요?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여러분 요즘에는 그 교양 있는 사람 그러면 옛날에는 문학을 알고 예술을 그림을 볼 줄 알고 음악을 들을 줄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자연을 이야기할 줄 아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문화에서는 가장 그 문화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뭘까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는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러요. 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냐면 은행나무가 살았던 시대는 커다란 초식 공룡들이 살던 시절이에요. 그때 살았던 공룡들은 다 멸종해서 없어졌는데 은행나무는 아직 현존하는 거죠. 아직 화석으로 발견된과 동시에 정말 은행나무가 살았던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의 흔적이에요. 근데 은행나무에 있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는 서로 마주봐야 은행이 열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순나무의 꽃가루에서 암나무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저 위에 있는 걸 여기에 꽃가루가 닿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꽃가루가 닿으면 이제 꼬리가 생겨요. 그래서 꽃가루가 정충이 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서서히 난핵으로 움직여서 여기 난핵이랑 순간 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수분이 되는 거죠. 꽃가루 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은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은행은 왜 은행이라고 부르냐면 은빛 은자 살구행자를 써서 은행이에요. 겉껍질은 살구껍질 같이 생겼고 요즘에 막 냄새 나잖아요. 그거를 벗겨내면 속에 은색깔 나는 속껍질이 중간 껍질이 있죠. 그래서 은행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그 긴 세월을 살았던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은행을 정충과 난핵이 만나서 은행을 만드는 것은 정말 찰나와도 같은 순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은행나무 하나에 담긴 시간의 어떤 간극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무궁한 그래서 이 자연을 만날 때는 시간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이 무궁한 세상을 만나지 않은 거고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소홀히 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평생 손해를 보실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무궁하다 보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의 브롬버그 시장이
지난번에 그 미국 대통령 후보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뉴욕 시장을 하면서 뉴욕이 옛날에는 범죄 도시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 총 맞고 뭐하고 막 할렘처럼 굉장히 하셨는데 그 뉴욕을 완전히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시장인데 어떻게 했냐? 이 투핸즈 운동을 했어요. 투핸즈,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뭘 했냐면 오늘 이 집 두 손만 갖고 집 앞으로 나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 앞에 자기 집 앞에 나무를 심게 하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총 맞을까 봐 들여다보지 않았던 몇십 년 만에 옆집 사람도 알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들이 함께 심은 나무가 커지고 성장하고 꽃 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범죄율은 줄어들고 단지 두 손으로 집 앞에 나무를 하나씩 함께 심는 운동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도시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정말 요즘에 매우 좋아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20대 후반에 시작이고 지금은 30대인 CEO가 있는데 그 CEO 진짜 핸섬한 젊은 친구인데 뭘 하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전 세계 숲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은 그 BTS의 RM의 숲, 커피나무 이익을 분배하는 커피나무 농장에 커피나무를 심고 사막 세계적인 스타들 크라우드 펀딩도 다 해요. 그래서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고 이런 나무를 입양시키고 그 나무를 입양한 수익금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을 만들고 이거를 여러분 나이에 젊은 우리나라 청년이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만들어 지금 정말 RM과 친구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처럼 젊고 발랄하고 참신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이란 것들이 액티브하지 않고 그렇지만 정말 부드럽고 하지만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 자연이고 숲이고 정원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새로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요즘에 선진국이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어머니와 할머니 중간 그분들 1970년도, 60년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산이 저랬어요. 지금 우거지고 산이 이때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대통령 연설한 오랜 기록을 한번 봤는데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밥 한 끼가 끼니를 얻기 힘든 그 시절에 나라에서 나무 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선진기구 되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선진국을 생각해 보시면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싶으시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흙물이 줄줄 흐르는 땅이 있는 선진국을 보신 적이 있나? 지금도 경제 논리로 개발이냐 뭐냐 막 논란이 많은데 정말 저렇게 먹고 살던 시기에 우리 부모님, 저의 부모님보다는 저보다는 좀 윗분들 이렇게 여기 애기 없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한 땀 한 땀 정말 한 땀 한 땀 국토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뒷산에 어디나 다 푸른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저 땅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런 곳으로 바뀌었고 정말 니체가 진정한 모든 생각 걷기를 걷는 문화가 마련을 하고 정말 이런 기반인 것 같아요. 인제의 자작나무 숲은 그 몇십 년 전에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인제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의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저 그냥 자작나무 숲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저게 위로이고 영감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숲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연 그러면 등산, 땀 흘리고 올라가서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수직적 등반에서 수평적 숲길 걷기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치유가 되고
그래서 산림 이런 숲 분야와 의학과 함께 일해서 그 숲이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대가 가지는 수많은 질병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해결을 만들고, 또 예전에는 자연 그러면 이제 멀리 나가야 됐었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도시의 가장 큰 문제, 미세먼지, 열섬 현상, 수많은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은 결국은 숲이다. 도시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숲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다 도시로 모여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숲과 자연을 하는 것은 저 멀리 외지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시를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숲속의 대한민국이 캐치 플레이어예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정말 이제 전 세계가 뭐 다보스 포럼조차도 미래 세대에서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하는 그 탄소 중립의 가장 대표적인 해결점도 이런 숲 나무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꿈이 뭔지 저는 지금은 각각 알지 못하지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인식과 무엇을 넓혀간다면 훨씬 남들보다 한 3발자국쯤 앞서서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확 또 바뀌었어요. 도대체 면역병은 왜 나오나? 갑자기 원래 있었던 균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사람 중심이었던, 사람만 중심으로 물질 만능으로 개발, 그래서 다양한 생명들과 자연들과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 해답이라고 지금 누구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을 요즘에 혼자 키우는, 아까 반려식물 키우는 인구들은 80%들은 다 MZ세대들입니다. MZ세대들이 집에서 반려동물에서 반려식물로 넘어왔고, 반려식물을 갖고 아름답게 특별한 품종들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그걸로 공간을 갖고 오면서 프렌트 인테리어라는 분야가 나오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카페 유명한, 여러분 작정하고 찾아가는 카페들은 다 정원이 좋은 식물들이 가득한 카페들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미 세상이 자연과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 네이버라든지 굉장히 대기업,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이런 데는 회사 건물이 쫙 책장 놓은 게 아니라 여기가 정원인지 카페인지 식물원인지 모르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더 현대 백화점,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여의도에 커다란 현대 백화점 더 현대가 생겨났는데 대전의 신세계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명품관 하나 만들면 뭐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과감하게 그 명품관 다 치우고 그 안에 나무 심고 정원을 꾸미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번에 동탄이 화성시잖아요. 화성시에서 이제 자문회의를 하러 꼭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목을 보고 제가 2번 읽었어요. 보테니컬 가든, 식물원을 만든다고 자문회의를 하는 거. 그러면 화성시에다가 식물원 동탄 쪽 만들면 동탄 보테니컬 가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동탄에 있는 보테니컬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보테니컬 가든 동탄. 아니 동탄이라 화성. 무슨 얘기냐면 그 화성이라는 도시 안에 식물원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화성이란 시 전체를 식물원처럼 하겠다. 기존에 있는 작가정원, 식물원, 등산로 다 연결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식물원으로 만들겠다가 플랜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세상인 거죠.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은 자연주의 정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매우 팬시하게 느끼는 것들은 알록알록하고 아름답고 그런 영국 정원들 막 했는데, 예전에 제가 정원 국제 심포지움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몬도라는 박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식물원 수목원에서 평생 식물 공부하면서 제일 따라가고 싶은 게 영국의 정원 문화였어요. 정원 소재, 수목원들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자연에 대한 교양이 있고 식물을 알고 집에 돌아오면 정원을 가꾸고,
어떻게 전문화를 따라갈까? 이게 정말 그랬는데 그 마이클 먼도라는 분이 정원 심포지움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영국의 대부분의 공원과 정원은 더 이상 좋은 예가 아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도 영국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정원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알록알록한 계량종을 만들어서 식물을 쓰고 버리고 식물은 소모품이 아니고 식물은 원래 여러분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운 생산자라고 하잖아요. 식물이 생산자고 먹이사슬로 인해서 수많은 동식물과 생태계의 그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생명력이 복원인데 우리 사람 중심으로 식물을 심으면서 개량해서 종자도 못 맺게 하고 쓰고 버리고 화려한 것만 지향하는 이것은 진정한 정원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은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웨이라고 쭉 정원 유명한 정원 그 여행 꼭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소비적인 정원은 더 이상의 생산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열매 맺고 결실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변해가야 한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요. 여기는 장소가 어딘 것 같으세요? 뭐 하는 곳인 것 같으세요? 여기가 뭐일까요? 저기는 뭐일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메모리얼 리조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납골 땅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은 저기다가 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대리 엄청나요. 근데 여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장소가 저래요. 리조트 거기에 숙박 시설도 있고 회원형으로 리조트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음악회가 열리고 커뮤니티에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저기 회원이 돼서 리조트에 돼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정원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다가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금 저 꼭대기에 삼각지붕처럼 있는 저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여긴 거죠. 그래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공유했던 그 공간에 부모님이 계시고 항상 같이 이런 개념으로 가장 우리 동네에 오면 싫어할 만한 납골 시설이 이제 저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현대는 저런 것이죠.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도 여기도 한번 가보셨을 법한데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곳은 이제 파머스데디라는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아마 카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건축하시다가 이제 정원 조경 쪽으로 바뀌신 분인데 저분이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간 그다음에 뭐 재벌들의 집들은 다 건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골 풍경은 너무 비닐하우스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을 하면 정말 자연 풍광 자체 어딘가가 다 개성 있고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생각이 더 안 난다. 그래서 농촌이 아름답고 비닐하우스가 아름답다는 걸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고 만드는 시설이에요. 여기가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고 여기가 이제 농장이니까 식물 키우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거기에 곳곳에 앉으면 하늘이 보이고 석양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새가 보이고 나뭇가지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차를 팔아요. 지금 뭐 1호점, 2호점 낼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약간 탑 클래스들과 교류하는 여기서 뭐가 열리냐면 팜파티라고 농장 파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가구, 유명한 보석, 뭐 패션쇼 이런 일들을 프로모션할 때 이제 저런 자연적인 공간에서 이제 하는 거죠. 아마 호텔이 아니라 저런 것이
그보다 훨씬 훌륭하고 더 앞서가는 문화인 걸로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내가 가져온 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기 뮤지엄 산, 요즘에 젊은 사람들 꼭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뮤지엄 산이고, 뮤지엄 산이 거기에, 근데 이 뮤지엄 산을 멀고 이 입장료도 비싼데 그 젊은 사람들 정말 많이 가서 줄 서서 가는 곳이기도 해. 물론 뮤지엄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들, 뮤지엄 산을 비롯한 유명한 건축물들을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나라의 다큐도 많이 소개했던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안도 다다오는 그냥 왜 유명해지냐?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풍경을 안으로 담는, 십자가를 매다는 게 아니라 빛으로 들어오는 저 건축 구조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를, 이런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어디나 의미 있는 식물을 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기 나무를 모든 건축물마다 건축물 안에 들여오고 심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에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간직한 사람을 찾기 힘든데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아름다운 풍경 하나, 그것이 평생 지침 같은 그것을 하는 데는 나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여러분도 많이 가시는 곳 중에서 미디어 아트 하시는 곳, 여러분 제주도 여행하시거나 하면 많이 가시죠? 비치뱅커라든지 많이 가시는데, 미디어 아트가 정말 첨단인 미디어고 전자장치인데 이 세계적인 작가들, 이게 광화문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 세계전인데 한국 미디어 아트의 주제가 한국의 정원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 요즘에 미디어 아트 초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미디어 아트들은 빛의 제주도나 광화문에 있는 뭐더라? 하여간 미디어 아트 하는 곳이, 그것도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많이 가시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크림트나 고흐의 그림 갖고 여러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제가 자연으로 바뀌었고, 또 우리나라인 것을 얘기하려니까 우리나라의 정원, 우리나라의 풍광, 이런 것이 미디어 아트로 갔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풍광과 자연과 정원을 미디어 아트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진정한 미디어 아트를 한국정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건 한국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져온 사례는, 여러분이 전공이 다 다를 거고 생각하는 꿈이 다 다를 건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중요하겠다. 저 그림은 뭘 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계기로 생각을 확 바꾸셨으면, 저기는 뭘까요? 저 동그란 거. 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아시겠어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의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원인 도시를 만드는 게 지금 해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석지 아무도 안 쓰던 땅을 도시로 만드는데 도시로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는 관광 레저, 골프장도, 유명한 골프장 벌써 2개나 있고, 리조트 있고, 와이너리 있고, 스마트 시티가 되고, 오염된 시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저거 자체는 저게 뭐냐면은 태양광 시설이에요. 태양광 시설 자체도 정원처럼 태양의 정원으로 만들어서 신에너지로 가고, 도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도시를 만들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안에 보시면 다양한 식물원도 있고 음악 미술관도 있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저것을 추진하는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이게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있는 저걸 총괄 맡으신 분이, 저것을 맡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알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 지은 회사예요. 근데 그
그래서 보통은 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땅을 모든 산과 들을 쫙 밀고, 그죠? 거기다 설계 쫙 해서 길 닦고 도시 집어넣고 식물 집어넣고 뭐 이렇게 가로수 뭘로 할까? 근데 이때 누가 들어갔냐면 식물하는 조경하시는 분이 총괄을 맡아서 회사에서 뭐 그 토목하시던 베이스로 막 길 밀고 길 내고 이러던 것에 막 효율 떨어진다고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 길도 밀지 말아라.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살리자. 기존에 있는 이 숲들을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수많은 정부 기업들이 투자를 여기 하고 있고 이 정원 도시를 정말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 요소가 지금 저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식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장황해졌냐면 여러분이 미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다시 이제 그렇게 만드는 세상을 변하게 하는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은 뭘까요? 뭐가 제일 오래 살까요? 뭘 것 같으세요? 오래 사는 거. 거북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생물은 뭘까요? 공룡은 사라지고 뭘까요? 이게 다 나무예요, 나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 산에 가보면 브리스톨 파인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6,000년 이상씩 살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그 나무의 이름은 무드셀라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나이 많은 사람 이름을 붙여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세상과 다른 거죠. 가장 크게 자란 생명, 그것도 나무예요.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자이언트 세쿼이어라고 나무가 100m씩 올라가서 자랍니다. 불에도 안 타요. 아직도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해도 100m씩 그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서 어떻게 100m를 동력 없이 뿜어 올리냐를 아무도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랩걸이라는 호프 자런의 랩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전적 소설인데 과학자가 쓴 소설인데 그 자리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 대목인데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크게 대단히 자라는 나무의 시작은 결국 뭐였을까요? 작은 씨앗에서 씨앗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씨앗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결실이잖아요. 근데 그 결실이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유전적 정보들이 축적되고 모아지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그래서 결실이면서 곧 시작이고 그래서 그 종자 안에 담긴 것들은 곧 미래인 거죠. 여러분이 아마 그 지금 세대의 그 씨앗에서 막 움트고 있는 새싹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복제를 하고 있고 인간을 복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질병, 기후, 식량, 치유 이런 것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씨앗에서 시작한 식물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제가 아까 좋은 건 대강 알겠는데 나와는 너무 먼 당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알고 있는 식물 한번 무슨 식물일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목련.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맙네. 대답해 주시니까. 목련이라고 해. 근데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목련은 얘예요. 얘는 뭐냐면 백목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목련 흰색 꽃 피면 백목련이지 목련과 백목련 이런데 달라요. 목련과 백목련이. 그러니까 목련과 백목련은 서로 다른 종이에요.
종이 다르다는 것은 생식적으로 격리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끼리만 결혼하지 오랑우탕 침팬지랑 비슷하다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이에요. 우리가 봄에 피어나는 향기롭고 아름답고 저게 사실은 이제 목병에도 굉장히 좋고 약초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봄의 꽃나무이긴 한데 어쨌든 얘는 백목련이고 얘는 목련인데, 알아둘 건 알아둬야 되는 게 백목련은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원산지는 중국인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는 이 그냥 목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목련은 몰라요. 그리고 백목련을 목련이라고 불러요. 아, 나는 오늘 강의도 들었고 진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이 강인하고 그 쿨해 보이는 이 목련을 키울 테야라고 마음 먹고 전나무를 살라 그러면 나무시장 가면 어떻게 목련 주세요 그러면 다 백목련을 줘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러면 고부시 주세요 그래야 돼요. 고부시가 일본 말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향이 다른 거죠. 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산목련이라고도 부르고 한박꽃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다 목련 집안 식물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몇십 년간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제 책 중에 그 우리나무 100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조마조마하는데 그 책에 보면 제가 이 한박꽃나무 산목련을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목련 종류들은 이제 꽃이 먼저 피는데 저는 깊은 산에 가보면 주먹만 하얀 꽃이 고개를 다소곳이 그걸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제가 한참 칭찬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산목련 한박꽃나무가 얼마 전에 북한의 국화가 됐어요. 옛날에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였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에는 물론 이념이 없겠지만 뭐 북한의 국화인 나무가 좋다라고 막 하면 좀 불필요한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도 칭찬을 못해요. 한번 이 얘기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련, 백목련, 산목련만 이러시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 나무마다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훌륭한 청년들인데 그냥 애들 이렇게 학생들 이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쟤네들하고 구체적으로 이해의 폭을 깊이를 사겨가기가 좀 어려운 건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뭘까요? 여러분 이 정도 알아보시면요 정말 멋진 현대인 미래인이 되죠.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이건 맞습니다. 진달래예요. 진달래는 화전 부쳐 먹고 뭐 있죠. 얘는요 철쭉. 여기 역시 저 고수가 좀 계신데 진달래 철쭉이고, 얘는 우리 산에 굉장히 많은 애인데 얘는 이름이 산철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산에 피는 봄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식물인데 그거 이름 하나 구분해서 여러분 불러줄 수 없는데 어떻게 걔네들이랑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 진달래는 봄에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철쭉 종류는 꽃과 잎이 같이 피는데 연한 분홍색이 피면서 잎이 동글동글한 건 그냥 철쭉, 진달래랑 같이 진한 분홍색이 피면서 꽃이 같이 피고 잎이 뾰족뾰족한 것은 산철쭉. 산에 가서 얘네들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줄 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색깔이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안 보고 휙휙 지나가시잖아요. 이거 뭘까요? 고수가 가끔 계시네요. 우리나라 우리가 들국화 향기롭고 들국화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들국화라는 식물은 이제 도감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과 들에 피는 지금 우리 산에 가면 막 피고 있는 여러분 요 뒷산만 가도 볼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국화과 식물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분홍 노란색 꽃이 피는 거는 산국. 여러분 국화차 마시고 국화주 담그고 뭐 옛날
옛날 요즘 향수 뿌리지만 옛날엔 향낭이라 그래서 말린 국화를 가지고 주머니처럼 차고 다니면 은근하게 국화 향기를 향수 대신 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고 이게 대표적인 국화. 그다음에 보라색 꽃이 피는 거는 쑥부쟁이에요. 여러분은 그 교과서 혹시 제 글 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글이 몇 개 있는데 쑥부쟁이 이야기 혹시 국어책에서 기억 안 나세요? 지역마다 다른 교과서를 쓰긴 하더라만 제가 쑥부쟁이 얘기를 한번 쓴 거가 교과서에 실린 게 하나 있는데 보라색 꽃이 피는 거는 쑥부쟁이. 그 지금 하얀색이나 분홍색 꽃이 피는 거는 구졸초예요. 여러분 지금 이 들판에 나가서 정말 향기가 그윽한 저 식물을 상국이네 쑥부쟁이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 그런 스스로 또는 그런 친구 뭐 그런 여자친구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약간 멋지지 않을까요?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 안도현 선생님이 쓰신 시예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제목이 이렇고요. 쑥부쟁이와 구졸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시인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한 이 들길, 이 들판, 이 자연을 저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눈길이 가면 향기도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스타 굉장히 중요하셔서 막 사진을 찍느라고 굉장히 뭐 하나 하지만 어디 올라갔는데 그 찾아가느라고 옆에 피어 있는 저 아름다운 풀과 나무들의 눈길을 안 주신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숲 속 세상이 우리랑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제가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 딸이 여러분보다 더 선배님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생각 중에 평생 제가 풀을 식물을 공부하고 살았잖아요. 정말 끝없이 생각이 바뀌는데 요즘에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무슨 원장도 오래 했다 그러고 아까 뭐 고위공무원 얘기 나오고 뭐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생각이 자꾸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제중심이 되고 권위적이 되고 그 정말 제가 나이 들면서 가장 그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를 한번 보면은 나무는 수백 년 우리나라 적어도 수백 년 그 뭐 수천 년도 살지만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공이 다 비고 수백 년씩 살은 나무들도 속이 다 비도록 오래 살았으면서도 뭐 그 많은 풍파들을 겪고 살았으면서 봄이면 정말 좀 말랑말랑한 여리디 여린 새싹을 내놓죠. 꽃을 피워요. 어떻게 나이 들고 정말 동공이 다 비도록 나이 들어도 저렇게 평생을 말랑말랑한 여러분 같은 감성과 느낌들과 생각들을 굳히지 않고 살아갈까? 그게 지금 요즘을 사는 저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또 나무들 보면 제가 이제 뭐 차이나는 클래스나 뭐 EBS 특강이나 뭐 여러 가지 강연들을 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이제 주로 저한테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식물이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뭐 치열하게 사냐, 뭐 식물들의 전략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저한테 듣고자 하신. 그런데 봄에 봄꽃이 피고 뭐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뭐 정말 제가 쓴 글 중에 인기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동물보다 식물이 왜 한 수인가 위인가 뭐 이런.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우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툼하면 그 마지막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막 경쟁의 끝이 별로 안 좋은데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궁극적으로는 공간을 나누고 수평적 수직적 공간을 나누고 사는 게 자리를 내요. 이게 그 클라운 샤이니스라는 생태학적 용어인데 숲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누워서 가을이면 더 좋아요. 지금 같은 가을에 조금 더 있다가 단풍 수북하게 낙엽 대서 이렇게 누워 보면 어쨌든 정말 조금이라도 햇빛 받아서 광합성에서 성장하려고 막 열심히 저렇게 자랐지만 저게 뭐 클라운 샤이니스라고 뭐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내어주고 그 끝을 조화롭게 만드는 세상이 그 식물의 세상인 거죠. 단풍이 이제 곧 들기 시작하는 거죠. 단풍이라는 계절은 어떤 거냐면
식물로서는 굉장히 처절한 계절이에요. 이제 겨울이 올 거예요. 너무나 춥고 얼어 죽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비장한 시간인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의 성장을 포기해요. 생장을 지금은 견뎌야 된다. 생장을 포기하니까 광합성을 중단하고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 엽록소가 파괴되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색소들이 발현하는 게 단풍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막 이렇게 교양 있고 우아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막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막 본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절대적인 어려움 앞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나무 말고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수많은 어떤 인생의 대답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은지 제가 계속 여러분 모르겠지만 뭐 위로이고 치유이고 자산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이오 미미크리 자연에게 길을 묻다 제가 그랬는데 뭘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해답이 자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색깔, 영감 다 있는 걸 빼놔서 얘는 뭐 같으세요? 얘는 담쟁이 덩굴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흡착판이에요. 뭐 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심전도 같은 거 공사할 때 이렇게 몸에 탁탁 붙이는 가장 잘 붙는 구조를 착안한 거죠. 얘는 뭐냐면 독고말이라는 식물인데 열매가 까칠까칠해서 사람 몸에 붙어서 씨앗 이동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얘는 여기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벨크러쉬 일명 찍찍이 가장 잘 붙는 구조. 얘는 뭐 사진이 조금해서 쟤는 뭐냐면요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나라의 곤충 날개를 이제 아주 고배율로 저긴 왜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곤충 하시는 동료가 있었는데 유명하신 교수님 지금은 교수님이시지만 어쨌든 그 동료 어느 날 곤충학자한테 카이스트에서 로버트 공학 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로버트 공학과 자연은 180도쯤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로버트 공학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왜 왔냐면 예를 들면 일명 첩보 로봇처럼 작고 날아다니면서 막 이러는 로봇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근데 금속으로 날아다니는 로봇이 가볍고 잘 그래서 이분이 찾다 곤충학자를 만나서 우리나라 여러분 모기나 잠자리에 얇은 날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곤충의 날개를 다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정한 구조를 찾아내서 뭐 첨단 걸로 이렇게 스캔해서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수많은 대답들이 제가 요즘에 노벨 의학상을 타신 예전에 여러 해 전에 중국의 개똥쑥이라는 식물을 가지고 중국 여자분이 노벨 의학상을 탔어요. 개똥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정말 어디 다치면 붙여주는 그냥 이름이 오죽하면 개똥쑥이에요. 그런 일들을 주목함으로 해서 의학상까지 가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만해요. 때론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해요. 얘는 무슨 식물이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 식물이죠. 특산식물이에요. 특산식물이란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식물들이에요. 근데 이 금강초롱이란 식물이에요. 근데 이 금강초롱이라는 건 우리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이름은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공통의 이름이 있어요. 학명이라 그래요. scientific name. 근데 학명은 이렇게 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는 집안 이름, 요 식물의 특징, 그다음에 명명자. 근데 전 지구상에 집안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몇 개 안 되는 식물의 학명, 전 세계가 공동으로 쓴 학명이 뭐냐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 느껴지는 게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카이라는 동경대학교 교수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식민지 자원 조사의 맥락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을 조사하면서 이제 금강산에 가서 저 식물을 보고 그때까지는 지구상에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학자로서는 되게 유명한. 그래서 낙가이가 금강산에서 이걸 보고 이제 새로운 종, 새로운 집안인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면서 처음 밝혀진 건 자기가 명명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의 그 탐사 활동을 지원해줬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독했던 하나부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헌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던 꽃에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풀 한 폭이 그까짓 것 하지만 저 안에 저런 역사들이 담겨 있기도 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수국 좋아하시죠? 수국 얘하고 다른 점이 뭘 것 같으세요? 얘는 수국이고 얘는 산수국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많이 올드해져서 사실 좀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좀 반짝반짝 빛나는 좀 청춘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저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배가 공대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만나자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국 같다 그랬어요. 수국 같다.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아니 수국을 알다니.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분에게 수국 같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국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 야생하는 산수국과 수국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수국도 아까 국화과에서 보듯이 수국은 국화과는 아닌데 같은 맥락으로 꽃들이 두 종류가 펴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화려한 꽃으로 유혹하는 역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면 요 안에 있는 꽃들에서 여기서 씨앗이 맺히는. 그래서 유성화, 성이 있는 꽃 유성화, 성이 없는 꽃 무성화. 이게 이제 야생의 산수국인데 수국은 뭐냐면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유성화, 씨앗이 맺혀 있는 요 모든 꽃들을 다 무성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됐죠. 그 대신 뭐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못 해석하면 화려하기만 하고 결혼해도 아기도 낳을 수 없고 뭐 이런 여자분에게 말하면 이런 매우 신뢰가 되는 우려가 있는,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위로를 하고 싶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매일 보는 식물 하나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가짜 꽃과 진짜 꽃도 있는 거죠. 꽃이 왜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이 수많은 전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인생을 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찍찍이처럼 붙어서 어디 가기도 하고 뭘 감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수많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민들레 씨앗은 아주 가볍게 바람을 타고 씨앗을 날려보내잖아요. 바람에 자신을 얹을 만큼 정말 사소하고 가볍고 모든 것을 놓고 저렇게 바람에 얹을 만큼 자신을 저렇게 얹어서 어디까지 갈까요?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40km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져가는 것들이 굵고 짧게 가냐 가늘고 길게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진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들은 여러분이 이제 찾아갈 일인 거죠. 저한테 이런 얘기 인터뷰하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어떤 나무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제가 나름 뭐 나무들의 데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나무 애찬을 제가 평생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뭐 이 나무가 좋아요, 저 나무가 좋아라고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슨 나무가 절대적이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계기로
인생의 어떤 나무들 또는 어떤 풀들 또는 어떤 그들이 만드는 꽃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만나는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있던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굳이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나무 연구실 밖 전나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뭐 최초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정말 아무도 여자도 없는 제가 그 저희 학과에 갔을 때는 저희 학과가 저희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학과였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던 학과였대요. 그래서 60년대 때는데 제가 6번째 여학생이었어요. 굉장히 희귀한 곳에 살던 제가 그런 과정에서 좀 쉽지 않았겠죠. 나중에 그것만 갖고도 제가 3박 4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유리창, 천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직장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막히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 창밖에 딱 내다보면 거기에 전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전나무 세 그루가 정말 올곧게 쭉쭉 자라면서도 아까 여러분 새순 보신 것처럼 새순을 내놓을 수 않고 굽어지지 않고 그 나중에 알고 가면 갈수록 전나무가 좋아지는 게 그냥 그렇게 올곧은 나무인 줄만 알았는데 극상림이래요. 우리나라 숲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가장 안정된 극상림에 나타난 나무인데 이 나무가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어둡고 힘든 기간을 숲 안에서 견디다가 어느 순간 쭉 자라올라서 이제 가장 안정되고 클라이맥스 숲의 주인이 되는 거죠. 너무 멋진 스토리여서 정말 스토리도 좋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연구실 밖 창나무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나중에 그 어떤 자리에서 땅 속에 있는 균을 연구하시는 학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땅 속에 우리가 이렇게 쭉 땅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땅 속에 나무와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균군이 서로 다른 나무들과 나무들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군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한 내용에는 자작나무 하나에 10종 이상의 균군이 서로共생하면서 다른 나무를 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나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숲 안에서 견디고 버텼던 이유는 땅 속에서 뭔지 모를 여러 나무들이 이어주는 균군으로 이어지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양분을 만들어서 이어주는 존재가 보이진 않았지만 존재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경쟁하고 또 성장하고 뭐 이렇게 자라기에 너무너무 힘겨운 사회이지만 보이지 않아도 그 전나무가 버티고 성장하고 그럴 때까지 정말 모르지만 도와주고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미래의 자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까를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 중심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학교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도와준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지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연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제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숲과 이제 친구가 되면 정말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문제인가? 여러분 정말 대강대강 아까 제가 목련 얘기도 했고 진달래 철쭉 얘기도 했는데 숲과 친구를 하려면 오늘 뭐부터 하면 될까? 이제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연습. 여러분 여기 계속 수업을 매주 하는데 이 문을 딱 나가면 무슨 나무가 제일 앞에 있나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든 뭐 숙소든 뭐든 그 문 밖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가로수가 무슨 나무인지 한번 눈여겨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 산은 계절이 뭘까요? 계절이 뭘까요? 제가 그 처음 연구직 시절을 할 때 제 연구실 바깥에 건너편에 보이던 그 광릉 숲의 산인데 뭐 알록알록하니까 가을일 것 같지만 봄이에요. 봄의 색깔은 새순의 색깔, 연두빛 같지만 봄에 피어나는 새순의 색깔은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저기에 화사한 복사꽃이도 피면 정말 마음까지 환해지죠. 이런 봄이 오는 산에 여러분 학교 너무너무 좋잖아요.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시작부터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떨 때는 그의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창의가 되고 여러분이 문학도라면 저것을 표현할 줄 알면 정말 특별한 문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하고 미래 가치를 얘기하지만 더 이상 자연의 소중과 다양성을 얘기하는 없는 거죠. 얘 혹시 아세요? 얘는 유명한 식물이에요. 나름 둥글레라는 식물이. 여러분 둥글레차 마시잖아요. 둥글레예요. 여러분이 마시는 차는 이 땅 속에 땅속 줄기를 다려 마시는 게 둥글레 차예요. 숲이나 어디 가서 둥글레를 만나려면 막 걸어가면 절대로 못 만나요. 얘가 풀인데다가 키가 작은 데다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얘 꽃을 만나려면 가다가 멈추고 서서 쭈그리고 앉아서 요 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조랑조랑 세상에 더없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예쁜 꽃들을 비로소 만나는 거죠. 휙휙휙 지나가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연습. 얘는 매우 유명한 식물인데 은방울꽃이라는 식물이에요. 얘도 잎이 가려서 여러분 뒷산에 분명히 있어요. 잎이 넓은 잎이 가려서 이제 조속에 저런 꽃이 있는데 제가 몇십 년을 식물을 공부해서 정말 전 세계 우리나라 방방곡곡 안 다닌 곳이 없는 사람인데 봄에 저 5월에 은방울꽃을 만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지나가면 쭈그리고 앉아서 은방울꽃을 만나 이파리를 이렇게 덜치면 은방울꽃 피었을 텐데 하고 큰 잎을 쫙 덜치면 조기에 요게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많은 식물을 봤어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막 정말 예쁘고 이런 게 있을까 막 감탄을 해요. 그러고 있노라면 향기가 나옵니다. 맑고 깨끗하고 정말 너무나 청순하고 청량한 향기가 그냥 지나가서 앉아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정말 맑고 청량한 향기가 비로소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뭘 봐라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구석구석 제가 지난번에는 제 집이 코엑스 사거리에서 그냥 시멘트만 가득한 곳에서 여기도 식물이 자랄까 하면서 한 10분쯤 이렇게 동네 10분 돌았는데 그 바닥에서 16종인가를 찾았어요. 어디나 있어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겨울 아무것도 없다. 겨울에 나뭇가지만 해도 저렇게 다채롭고 겨울눈이 있고 봄의 새싹들도 저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자연의 다채로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휙휙 지나고 마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 인생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거는 이름을 좀 알면 즐거워요. 근데 이름이 숲에나 자연에 가서 와 좋다 자연 좋다 이러다가 제가 오늘 이 사람과 제가 이제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이름을 나누잖아요.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많은 분 중에 이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그 무수한 자연이 있는데 저 안에서 얘와 얘를 구분하려면 와, 산 좋다, 자연 좋다, 숲 좋다, 나무 좋은데 할 말이 없어요. 와, 네가 그때 얘기 들었던 그 금강초롱이야? 너 진짜 예쁘구나. 와, 구졸초 무식한 놈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알았던 산국 구졸초구나. 향기 정말 좋은데 이제 그게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얘와 얘를 하나 들여다보고 구분하는 어떤 존중의 마음의 시작이어서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은 두 번째고 약간 멈추고 서서부터 하는데 이름도 일부러 외우려면 좋자고 하는 일에 스트레스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게임처럼 즐거움처럼 해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얘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름이 뭐냐 하면 벌써 나와 있네요. 이름이 붓꽃이에요. 영어로 학명으로는 아이리스예요. 아이리스는 들어보셨죠? 아이리스란 말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리스가 이 붓꽃 집안의 통틀어서 부르는 라틴어 학명 또는 영어 이름이 아이리스예요. 근데 이 아이리스의 우리말 이름은 붓꽃이에요. 근데 왜 붓꽃이라 그랬냐? 꽃봉오리를 보면 먹물을 먹으면 붓과 같다. 그래서 붓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를 보면은 다
꽃 종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 막 이거 막 외우셨을 텐데 그거가 종속, 종 다음 달 속이 집안인데 이 집안을 보시면 아 이게 다 붓꽃 종류네 이렇게 아시는데 이게 붓꽃이었죠. 얘는 붓꽃 종류인 것 같은데 각시처럼 야리야리야리해요. 이름이 뭘까요? 얘는 각시붓꽃이에요. 얘는 붓꽃 종류인데 각시붓꽃보다 키가 더 그냥 바닥에 붙을 것처럼 작아. 뭘까요? 난장이 붓꽃이에요. 얘는 붓꽃 종류인데 노란 꽃이 폈어요. 뭘까요? 노랑붓꽃. 얘는 노란색 무늬가 있네요. 노랑무늬 붓꽃.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거의 식물의 고수인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즐거움으로 웬 것 좀 하나씩 알아가시면 한 가지 더 해보면 혹시 아세요? 나리 종류예요 다. 우리나라의 드레핀 백합, 백합이 흰 꽃이 핀 게 백합이 아니라 백합은 일백백자 써서 백합이에요. 땅 속에 그 100개의 비늘줄기가 합을 이루고 해서 백합이거든요. 드레핀 백합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드레핀 백합은 날인 거죠. 얘는 그 중에서 참나리 뭐 먹을 수도 있고 참나리인데 뭐 주변에 야생하는 나리들이 많아요. 비슷비슷해요. 다 그게 그거 같고 아 나리 종류구나. 근데 얘는 어디 쳐다보고 있죠? 위를 하늘나리. 얘는 뭘까요? 땅나리 그렇죠? 뭐 좀 실력이 느는 것 같으세요? 얘는 하늘과 땅의 중간이네요. 뭘까요? 중나리.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종류인데 이렇게 알아가면 식물도 금방금방 익히고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개 더 여러분 이거는 당장 실현할 수 있다. 뭘까요? 강아지풀. 요즘에 강아지풀이 얘는 강아지풀인데 금색이 붙었어요. 뭘까요? 금강아지풀이. 얘는 강아지풀이 요즘에 나가 보시면요. 다 이렇게 뚱뚱하고 그러니까 휘어서 길어져요.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름이 쟤는 여름에 피는데 가을이 올 때쯤 되면 피는 무슨 강아지풀? 가을 강아지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 산책을 하다가 오 가을 강아지풀이네 가을이 올려나 봐 이런 정도의 멘트 한번 날리면 약간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멋진가 보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읽어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식물 이름이 정말 궁금하다. 저한테 연락이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앱이 있어요. 그 꽃 이름 다음 검색.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옛날엔 잘 안 맞았는데 요즘은 정말 데이터가 많아지고 AI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다음 꽃 검색 굉장히 유용하고요. 요즘에 그보다 더 인기 확실한 게 집단 지성으로 하는 모야모라는 앱이 있는데 찍어서 올리면 누군가 가르쳐줘요. 지금은 얘가 맞는 게 훨씬 많은데 누군가 안 가르쳐주면 답이 없는 건데 얘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 식물이 진짜 궁금하시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부터 하실겠어요? 오늘 강의 듣고 나가서 하늘을 일단 보시면 고개를 숙여 보면 여러분 막 올망졸망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고개를 들어보면 정말 그 내 옆에 있는 가로수가 뭔지 밤이다 볼 거 없다 그렇지 않아요. 밤에 하늘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보면 가로수에 비친 나무의 실루엣이 보이고 또 새로운 세상이 고개를 주변을 멈추고 서서 보라. 그리고 자연을 보실 때는 오감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름이 쥐똥나무인데 이름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데 진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그래서 지금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무들의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개수나무가 있는 증거일 거예요. 오감을 열고 바람을 녹색 가지를 타고 갈색 단풍 가지를 타고 불어오는 바람은 바람의 느낌과 색깔도 달라요. 오감을 열고 여러분 자연을 만나보시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30분이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멈추고 서서 하신다면 여러분 삶에도 초록이 담기기 시작할 거라고. 너무나 무궁해서 그 자연이 여러분이 멈추고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주는 답은 뭐 너무나 무궁해서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저한테 평생 좋은 친구였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